혹시 업무 중에 이렇게 숫자를 다루다가 아차 싶었던 순간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 NCS 시험 준비하시면서요, 수리 능력 파트 때문에 좀 골치 아프셨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네, 바로 그 수리 능력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직업 기초 능력 이야기에 이어서요, 오늘은 숫자와 좀 친해지는 시간, NCS 수리 능력 편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공해주신 그 NCS 공식 웹사이트 자료랑요, 또 수리 능력 교수자용 가이드북 발췌본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중요한 알맹이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특히 이제 취업의 문에 막 두드리시는 분들 아니면 또 조직에서 직원들 역량 강화를 고민하시는 인사 담당자 분들께는 오늘 이야기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NCS가 말하는 진짜 수리 능력이란 게 뭘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울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리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순히 계산 속도라든지 수학 문제 풀이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직무 현장에서의 수리 능력은 그보다는 훨씬 넓고 좀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그 본질을 자료에 근거해서 한번 명확히 짚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NCS에서 정의하는 수리 능력,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교수자용 가이드북을 보니까 우리가 알던 학창시절 수학이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직업 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본적인 수학 개념이나 통계, 도표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바로 직업 생활에서의 활용이죠. 가이드북에서도 이 수리 능력이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걸 넘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어떤 바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업무 현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쓴다거나 예산을 짜거나 성과를 예측하는 등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의 모든 순간에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가이드북 B-1 사례 해설에서도 나왔듯이 컨설턴트, 금융분석가, 연구원, 심지어 개발자 같은 특정 직무에서는 이게 거의 필수적인 핵심 역량으로 간주되고요. 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듣고 보니 정말 다양한 직무에서 쓰이겠네요. 근데 그 교수 자료 B-1 중에 왜 모든 사람에게 수학을 가르치는가 이런 글이 있었잖아요. 이건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 같던데요. 수학적 사고 능력이 없으면 특정 집단에 이렇게 휘둘릴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은요, 자료에서는 그 수학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사회를 좀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힘,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문해력과 연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숫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통계나 데이터로 이렇게 포장된 주장에 쉽게 현혹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특정 집단의 어떤 정보 독점이나 권력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는요, NCS가 강조하는 이 수리 능력이 단순히 직무 기술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 잘하는 능력, 이걸 넘어서서 숫자로 표현된 정보의 그 이면을 읽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럼 이 중요한 수리 능력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가이드북표 7 보니까 몇 가지 하위 능력으로 나누던데요. 네, 맞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기초 연산 능력입니다. 아,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업무 상황에 맞게 쓰는 능력인데 당장 예산 관리나 비용 정산 같은 업무들이 떠오르죠. 근데 가이드북 B-1을 보면 단순히 계산하는 것 말고도 검산의 중요성이라던가 아니면 논리적 연산 같은 부분도 강조하던데요. 그 빵 3개를 4명에게 나눠주는 비결, 이런 활동 예시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기초 연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속도보다는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과정이죠. 가이드북에서 옛날 검산법, 역연산이나 국어법 이런 것까지 소개하는 이유가 그만큼 결과 확인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계산 오류 하나가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빵 세기 예시, 그거 재미있죠? 단순히 숫자 계산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결합된 연산 능력을 요구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의 정확성 그리고 논리적인 적용. 그렇군요. 그리고 연산만큼이나 또 강조되는 게 바로 단위더라고요. 가이드북 비원에서 미터, 킬로그램 같은 단위를 정확하게 쓰고 또 환산하는 능력, 그 중요성을 여러 사례랑 같이 설명하고 있죠. 네. 이 단위 문제, 이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료 비원 사례에 나온 그 김포 LPG 폭발 사고나 화성 기후 탐사선 폭발 사례가 정말 대표적이죠. 끔찍한 결과였잖아요. 특히 그 나사가 야드랑 미터 단위를 혼동해서 무려 1억 2,500만 달러짜리 탐사선을 그냥 날려버린 사건은요. 단위 하나 잘못 쓰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아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업무에서 단위를 다룰 때는 정말 항상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와, 1억 2,500만 달러. 단위 하나 때문에 정말 상상도 못할 손실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할외 능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초 통계 능력인데요. 평균, 합계, 빈도수 같은 걸 활용해서 자료의 특징이나 경향성을 파악하는 능력. 가이드북 비투다의 나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왜 중요할까요? 불확실성이 높은 현대사회에서는요. 아무래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기초 통계 능력은 바로 그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다만 그 자료 비투다시나에서도 지적하듯이 통계라는 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한 오류가 바로 평균의 함정이죠.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평균의 함정. 네. 예를 들면 몇몇 고소득자 때문에 전체 평균 소득이 막 높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요. 네, 그쵸. 평균만 보면 실상을 놓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평균값 외에도 중앙값, 그러니까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값이요. 그리고 최빈값, 가장 자주 나오는 값이죠. 또 표준 편차,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그 5숫자 요약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최소값, 1/4분위수, 하위 25%, 중앙값, 3/4분위수, 상위 25%, 그리고 최대값. 이 5개 숫자를 보면 데이터의 전체적인 분포랑 중심 경향, 그리고 좀 이상한 값, 극단값까지 한눈에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 자료에 실린 밥이 범죄의 주범, 이런 칼럼처럼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단순 집계 결과를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오류, 이런 것도 경계해야 하고요. 와, 5숫자 요약이라 평균만 보는 것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세 번째, 도표 분석 능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서나 뉴스 기사에서 흔히 보는 그림, 표, 그래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정확히 읽고 해석하는 능력인데요. 표 7, B-2다. 이건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할까요? 도표 분석의 핵심은요. 단순히 숫자나 추세를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도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숨겨진 의도는 없는지 이런 걸 좀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눈이 필요해요. 가이드북 B-2다 사례 해설 교수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그 Y축 조작 같은 시각적인 왜곡 가능성입니다. Y축 조작이요? 네, 예를 들어서 Y축의 시작점을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축의 간격을 막 다르게 해서 변화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 여러 국가 실업률 비교 그래프 예시처럼요. 축의 기준이나 범위가 다르면 사실 직접적인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걸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Y축 조작이라? 그래프 볼 때 그냥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축 설정까지 꼼꼼히 봐야겠네요. 진짜 무심코 봤다가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하위 능력, 도표 작성 능력은 표 7B-2라 이제 분석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분석한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고 또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목적에 맞는 도표를 잘 선택하고 이걸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도표, 막대 그래프냐, 꺾은 선이냐, 원 그래프냐 이런 것들이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가장 적합할지, 축이나 눈금 설정은 적절한지, 제목이나 범례는 명확한지 이런 걸 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이드북 B-2라 내용, 교수 자료, 데이터를 시각화해야 하는 이유를 보니까 엑셀 같은 도구 활용법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특정 선을 강조하거나
색상을 활용하는 그런 시각화 팁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좋은 도표라는 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의 이해를 돕고 또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딱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건 이건 이제 거의 모든 직무에서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이야, 들어보니까 정말 기초 연산부터 시작해서 통계 분석, 그리고 시각적 소통까지 이 수리 능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중요한 역량이네요. 그럼 이 능력들을 실제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학습자 중심, 실제 문제 상황 활용, 이런 원칙들을 제시하던데요. 네, 핵심은 바로 실제 적용입니다. 실제 적용. 단순히 공식을 외우거나 문제풀이 기술만 익히는데 그치지 않고요. 이 능력이 도대체 왜 필요하며 실제 업무나 생활 속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교수 방법 이러닝에서 제시된 문제중심 학습, PBL이라든지 프로젝트 기반 학습, 역할극,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신문기사에 나오는 통계 자료를 한번 분석해보거나 NI,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실제 데이터를 직접 다뤄보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요즘은 또 온라인 학습 콘텐츠 이러닝도 잘 나와 있어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결국 이론 학습이랑 함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고 적용해보는 것,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북에서 학습 내용을 기본, 보충, 심화 이렇게 나누어 제시한 것처럼요. 자신의 현재 수준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작정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기보다는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NCS 직업 기초 능력 중 수리 능력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기초적인 사칙 연산과 단위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데이터의 함정을 피하고 그 본질을 꿰뚫는 통계적 사고, 그리고 분석 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도표 활용 능력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나 아니면 직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 수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요. 결국 수리 능력이란 게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사고 역량이라는 점이죠. 이 능력은 여러분께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시든 여러분을 더 유능하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문제 해결에 수학적 사고를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잖아요. 잠시 여러분의 현재 업무나 혹은 관심 갖고 지켜보는 분야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안에는 혹시 숫자로 표현되지만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을 법한 중요한 통찰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기초 연산, 단위 확인, 통계적 분석, 그리고 도표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